자, 이번에는 저희가 중간에 맞춤표, 쉼표도 없고 여백도 없는 문장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잠깐이나마 느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영문학 사상 가장 긴 문장입니다. 영문학 사상 가장 긴 문장이었고요. 거의 40페이지 이상이나 되는 한 챕터를 다 이 사람의 이야기에 쏟았는데요. 그건 바로 뭐였냐면요. The longest sentence in English literature. The longest sentence in English literature은 바로 율리시스의 여주인공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율리시스의 여주인공의 독백이 영문학 사상 가장 긴 문장이었고요. 이 문장이 기네스북에 등재까지 되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영문학 사상 가장 긴 문장이었습니다. 조금 뒷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여자가 여기 나와 있는 여자가 이제 yes로 시작해서 yes로 끝내는 건데 좀 원래 소설에서도 원래 말이 좀 많았던 그런 몰리라는 그 여자 그 등장인물이었는데 자기의 그런 복잡한 심경, 자기의 복잡한 그런 마음 등을 계속 풀어낸 거죠. 계속 풀어내서 표현한 걸 소설에서도 나타낸 거고요. 그걸 또 소설에서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청혼을 받아들이는 그 여자의 마지막 복잡한 심경과 여러 가지 그 감정을 표현한 그런 문장의 단원, chapters고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죠. Molly's monologue. monologue는 우리 모놀로그, 독백이라는 의미죠. In Ulysses by James Joyce. James Joyce가 쓴 몰리의 모놀로그였는데요. 이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챕터가 이런 식으로 문장이 쫙 계속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맞춤표도 찾을 수 없고 뭐 쉼표도 찾을 수 없고 정신없죠. 실제로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백이 없으니까 나도 숨이 가쁘고 말하는 사람도 숨 가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문학 평론가들이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율리시스라는 제임스 조이스가 쓴 이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The sentence begins and ends with yes. Molly endlessly pours out her emotion without a pause. When she is done with everything, there comes emptiness. 한 번 더. The sentence begins and ends with yes. Molly endlessly pours out her emotion without a pause. When she is done with everything, there comes emptines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도 혼자 있는 시간 드릴게요. 그 문장은 시작하고 끝을 낸대요. yes로. 결국에는 청혼을 수락하는 건데 수락하기까지의 모든 정신없고 복잡한 감정이 계속 나열이 된 거죠. 그런데 몰리는 endlessly, 끝없이 pour out, 쏟아내는 거예요. 끝없이 무엇을 쏟아냈냐면요. her emotion, 그녀의 감정을 쏟아냈는데요. without a pause, 중간에 포즈도 없었습니다. 쉼도 없었습니다. 여백도 없었던 거죠. When she is done with everything, 그녀가 모든 것을 끝냈을 때 뭐가 밀려왔다고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봤죠? 마침표를 찍는 순간 밀려오는 공허함이라고 얘기했죠. There comes emptiness. 공허함이 밀려왔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문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The sentence begins and ends with yes. Molly endlessly pours out her emotion without a pause. When she is done with everything, there comes emptiness.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다른 작가의 작품을 살펴볼 거예요. 이번에는요, 이름만 들어도 정말 거작들, 대작들을 많이 쓴 작가죠. 해밍웨이의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결국 문장을 읽는다는 것은 여백을 읽는다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밍웨이가 은연중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희는 이 문장을 먼저 영어로 바꿔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After all, reading sentences means reading the blanks in between. 한 번 더. After all, reading sentences means reading the blanks in between. 여러분은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After all 이라는 의미는요, 결국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reading sentences, 문장들을 읽는다는 것은 의미한대요. reading the blanks, reading, 그 여백을 문장 안에 있는 여백들을 읽는다는 것이라는 의미를 알려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해밍웨이의 작품에 한번 빠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밍웨이의 작품 중에 지금 이 부분 있죠? 당신은 나의 종교입니다. 당신은 내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라는 이 파트와 뒷부분, 캐서린에 대한 이야기, 캐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바로 해밍웨이의 작품이었던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작품이었죠. 간략하게 소설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프레드릭이라는 남자 주인공과 캐서린이라는 여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였는데요. 야전병원에서 근무하는 운전수 그리고 간호사의 사랑 이야기였는데 열렬히 사랑하다가 이제 캐서린이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제왕절개를 해서 사산하러 나왔는데 그 수술 과정에서도 캐서린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결국에는 좀 죽은 그런 소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요. 그 마지막 내용까지 이제 해밍웨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점차 이야기해 나가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 부분이 있죠. 당신은 나의 종교입니다. 당신은 내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바로 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 있죠. But I haven't any religion. You're my religion. You're all I've got. 이라고 이야기했던 요 부분의 연결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ere's no way to be married except by church or state. We are married privately. You see, darling, it would mean everything to me if I had any religion. But I haven't any religion. You're my religion. You're all I've got. 이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There's no way. 아무런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단어를 다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은요, 도전해보세요, 한번.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를요, 원문이랑 번역본 같이 놓고 도전해보셔도 아마 나중에 좀 힘들어도 다 읽고 나면은 뿌듯해지실 거고요. 그러면은 영어 실력이 이만큼 상승해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대요. 결혼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교회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너가 결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이외에는요 절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결혼을 이미 했어요. You see, darling, 그 있잖아, 뭐 여보, 뭐 자기 이런 의미죠. It would mean everything to me. 모든 게 다 모든 의미가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어떤 종교가 있었다고 하면은, 근데 프레드릭은 종교가 없었죠. 나는 근데 아무런 종교가 없고 네가 나의 종교고 네가 나의 전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놨네요. 종교같이 너를 너무 사랑하고 믿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는 조금 있다가 영상에서 이 마지막 부분 But I haven't any religion. You're my religion, you're all I've got 이라는 요 내용을요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자막으로 음악과 함께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이해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There's no way to be married except by church or state. We are married privately. You see, darling, it would mean everything to me if I had any religion. But I haven't any religion. You're my religion. You're all I've got. 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저희가 영상으로 음악과 함께 마지막 문장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죠. 바로 캐서린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서 캐터린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다. 캐터린은 줄곧 의식이 없었고 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이 문장을요. 영어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히 짧은 문장들이 그녀의 죽음을 나타내주면서 더 여운이 많이 남았죠. 이 문장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went into the room and stayed with Catherine until she died. She was unconscious all the time, and it did not take her very long to die.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캐서린과 함께 있었대요.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그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모든 순간 의식이 없었고요. And 그것은 오랜 시간을 걸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죽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히려 문장 자체가 더 길고 수식어구가 없다 보니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느낌이 안 들고 굉장히 담백한데 그 담백한 느낌들이 여러분들이 여백과 여백을 잘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단순히 이걸 그냥 문장상 I went, 나는 갔다, 어디를 갔다, 방으로 갔다, 그리고 나는 있었다, 캐터린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보시고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내가 방으로 가서 캐서린이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남자의 느낌을 한번 여백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다음 문장을 읽어나가면요. 이 담담하게 풀어낸 이 문장이 더 슬프게 가슴에 미어지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 걸 해밍웨이는 많이 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걸 더 바랐던 작가 중에 한 명이 되는 거겠죠. 이 문장 같이 한번 두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I went into the room and stayed with Catherine until she died. She was unconscious all the time, and it did not take her very long to die. 한 번 더. I went into the room and stayed with Catherine until she died. She was unconscious all the time, and it did not take her very long to di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A Farewell to Arms라는 해밍웨이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영상에서 봤던 그 부분들을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영어 문장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느낌이 아마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이 문장의 참된 의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감동이 조금 더 오죠? 그리고 그 배경음악 때문에 이 담백하게 풀어낸 짧은 문장들과 그 문장 안에 있는 여백이 여러분들 가슴을 조금 더 아프고 미어지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밍웨이는 이런 식으로 허무함이 만들어내는 여백은 기정하고 텅 빈 것 같은 사랑이라는 의미를 더 나타내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이 내용들 우리가 영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therine's death is described in only few sentences. Catherine's death is described in only few sentences. 라고 나와 있죠? 캐터린의 죽음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조그마한 센텐스로, 다시 말해서 양이 되게 적은 센텐스로 몇 개 안 되는 문장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해밍웨이가 캐터린의 죽음 자체를 여러 가지 문장으로 수식어고 막 넣으면서 뭐 피가 이만큼 났고 뭐가 됐고 난 슬펐고 이렇게 나타냈으면요. 내가 굳이 상상할 여백이 많이 없어지니까 그게 그냥 굉장히 긴박한 사건이구나 라고까지만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여자 주인공의 죽음을 이렇게 담백하게 몇 글자로만 표현을 하고 몇 문장으로만 표현을 하니까 그 여백과 여백 사이 여운에서 우리가 더 슬프고 정말 안타깝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 걸 해밍웨이가 더 노렸던 거죠. 마지막 문장,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Blanks in between the sentences create how vain can love be. 한 번 더.
Blanks in between the sentences create how vain can love be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문장들 안에 있는 여백들은 만든데요. 얼마나 공허한지, 사랑이 공허할 수가 있는지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vain은요, 바로 허무함, 공허함, 헛된 소용없는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문장만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Blanks in between the sentences create how vain can love be. Blanks in between the sentences create how vain can love b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밍웨이의 우리 무기의 자리 거라 라는 작품도 살펴봤는데요. 하나 더 살펴볼 겁니다. 이 작품은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생각이 들게끔 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입니다. 해밍웨이는 소설을 읽는 독자들도 자기의 소설을 읽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상하게끔 자극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죠. 문장을 짧게 써서 빈 여백, 다시 말해 독자들의 상상력도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How did Hemingway leave blank? 어떻게 빈칸을 남겼고 여백을 남겼습니까? 어떻게 남겼죠? 문장을 짧게 썼죠. He wrote short sentences to leave as much as blanks. He wrote short sentences to leave as much as blanks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짧은 문장들을 써서 최대한 많은 여백을 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지금 방금 이 읽은 문장에서 혹시 틀린 점 발견한 거 있으세요? 제가 이거 틀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이 사항은 기억하라고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옷까지 갈아입고 막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사실 이 blank는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much가 오는 게 아니라 many가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장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blank를 썼다라고 해서 much 대신에 many를 사용했습니다. 저도 이거 가끔씩 실수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로 실수하지 마세요. much 뒤에는 우리가 셀 수 없는 것들이 오는 거고요.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것들이 오는 겁니다. 것들이라는 것은 명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소설에서 이 사람이 많은 블랭크를 남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He wrote short sentences to leave as many as blanks he can. 한 번 더. He wrote short sentences to leave as many as blanks he can. 이 소설이었죠?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이 소설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해밍웨이가 지인들과 $10를 걸고 내기를 했대요. 단지 6단어만 써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해밍웨이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어만 사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냅킨에 써서 딱 보여줬는데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거죠. 이게 아기를 기다리는 설렘인지 정말 한 번도 신지 않았던 아이의 신발을 아이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파는 건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도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도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됐었던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6단어만 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죠. 그게 저희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단지 6글자인 개의치 마시고 라는 이 6글자로서 보는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죠. 이런 게 바로 우리 소설 혹은 문장을 읽는 여백의 미, 여백의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밍웨이는 shortest novel
six words. 바로 이 소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소설의 장르가 또 있어요. 이런 소설의 장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6단어 너머의 여백을 나타낸 소설의 장르를 flash fic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flash fiction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A style of fictional literature or fiction of extremely brevity. 한 번 더. A style of fictional literature or fiction of extreme brevit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스타일인데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소설의 문학, 소설적인 문학 혹은 그 소설의 극도의 brevity, 간결성이 갖는 그래서 간결하고 너무 너무너무 단순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내 상상력을 더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까 본 소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요 단어만 보고요. 두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The excitement of waiting for the baby. The excitement of waiting for the baby.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을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아이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은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The sorrow of losing the baby. The sorrow of losing the baby. 아이를 잃은 sorrow, 슬픔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밍웨이는요, 독자들의 참여를 많이 유발시키면서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문장을 짧게 써서 여백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여백, 어떤 공허함, 어떤 기쁨, 어떤 기대감, 어떤 슬픔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장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Blank spaces in between the words and sentences. Blank spaces in between the words and sentences 라는 문장입니다. Blank spaces는 오늘 우리가 봤던 키워드가 바로 blank죠. 빈 공간들. 어디에 있는 빈 공간들을 의미하는 거죠? 단어와 단어 사이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빈 공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읽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을 때는 사실 이 방법이 많이 해당되진 않겠지만 소설책을 읽던지 다른 종류의 책들을 읽어 문장을 읽어 나갈 때 문장 중간중간 사이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imagination을 많이 펼쳐서 여백을 채워보는 것은 또 어떨까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팝 퀴즈입니다. Alright, it's time for today's pop quiz. 자, 오늘 저희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읽는 방법에 있어서 문장 안에 있는 words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sentences와 sentence 사이에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 좀 중점적으로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상상력도 자극되고 좀 더 책을 읽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의 팝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There was this in between the sentences. What is this? There was this in between the sentences. What is this? 라는 게 문제고요. 정답 알고 계신 친구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와서 정답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수업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꼭 같이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